어제 오전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80대 여성이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사이에 끼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닫히지 않았는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열차가 출발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 문에 가방이 끼셔갖고 그 할머니가 도어를 두드리고 계셨고, 근데 위험하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차가 출발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스크린도어와 관련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연로한 노인분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3년 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정부 과천청사역에서 84살 김모 할머니가 하차 도중에 열차가 출발해 1m 이상 끌려가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숨지는 일이 있었고요. 지난 2014년에도 서울 총신대 입구역에서도 82살 이모 할머니의 지팡이가 스크린도어에 끼어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기관사가 열차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할머니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지하철 출입문과 스크린도어에 끼이는 사고는 1,560여 건이나 있었습니다. 한 달 평균 23건 정도인데요.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스크린도어 때문에 오히려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왜 사고가 줄지 않는 건지, 대책은 없는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23건이 발생합니다. 주로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 고통 불편하니까요. 지하철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용하시는 거고 우리도 이용하는 거고 누구나 다 이용하는 겁니다. 이분들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스크린도어에 끼이는 사고. 일단 사고 당시 상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서울역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지금 80대 할머니께서 가방을 양쪽으로 매는 이런 우리가 흔히 백팩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둥그렇게 짐을 실어가지고 보통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매시거든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몸이 지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많이 매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차에서 딱 내려야 되는데 내릴 때에는 몸이 먼저 내리잖아요. 그렇죠. 몸이 먼저 내리다 보면 뒤에는 가방이 남아 있습니다. 예. 가방이 완전히 빠져나가야 내가 차에서 내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 가방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문이 딱 닫혀버리면 몸도 딱 끼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스크린도어라는 게 전동차 열차 문이 닫히고 그 이후에 따라서 닫히는 게 그렇죠. 스크린도어인데 그러니까 전동차 문 자체에도 걸리고 이 폭이 워낙에 좁으니까 스크린도어에도 함께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 특별히 백팩 같은 경우는 이제 끈이 또 달려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몸은 밖에 나와 있는데 가방은 딸려있고 그리고 전동차는 문이 닫히고 출발하니까 이 미처 빼지 못한 몸이 그 가방이 따라가지고 그 스크린도어 쪽으로 끼어가지고 몸이 이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면서 사건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보통 나이가 들어서 어르신들이 80대 이상이 되면 뭐 인지적으로나 행동상에 약간 그 지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교통약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교통약자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대중교통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왕성한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 가장 늦게 움직일 수 있고 가장 발이 잘 빠질 수 있고 그 상황에서 가장 대처가 느린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그 어떤 그 조작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실수와 부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노약자 보호석 뭐 100개를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이런 스크린도어에 어르신들은요, 힘이 없으니까 하는 순간 당황하면 일단 행동 신경도 늦고요. 사람들도 하다가 보면 젊은 사람이면 어떻게 가방이라도 좀 뺐을 거예요. 그렇죠. 가방도 못 빼고 그냥 끌려가는 거고. 요즘 세워져요. 이 말도 큰 소리로 못 합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서서 뭐 이랬을 텐데 이거 이렇게 말도 못 하고. 그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동 스크린도어를 이렇게 계속 문을 탁탁탁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 전동차 기관사가 그거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걸 친다 그래서 그 진동이나 그 소리가 그쪽까지 전달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도울 수도 없는 상황이라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안전부주의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벌써 2014년에 이수역에서도 한 번 있었죠. 그리고 이번 또 서울역에서도 한 번 있었는데 이게 사건이 그렇게 두 개가 난 거지 그 사이에 조금 전에 브리핑 하셨던 것처럼 한 달에 23건의 사건 중에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고 심지어는 그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그 기사가 그 전에 한번 이제 사망하면서 굉장히 아주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뜨거운 이슈가 됐었잖아요. 지켜봐야 될 문제고 개선해야 될 문제이고 모두가 타는 지하철이기 때문에 더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스크린 도어가 있다해서 영무원들이나 안전요원이 배치가 안 된다는 부분은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되고요. 이번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건은 기관사와 안전경보 시스템의 오작동, 불능 상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스크린 도어가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기관차가 출발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린 도어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가방이 기관차에 끼어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7m가량 끌려가신 상태에서 119, 999대 요원의 현장 육성을 들어보면 너무 참혹하고 끔찍해서 바로 현장 사망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건 누구의 책임인가? 그 할머니의 책임일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곳을 관장하는 해당 기관의 안전 불감증이라는 것입니다. 안전요원 한두 명쯤은 있어야 되고 아무리 스크린 도어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오작동이 된 상태에서는 분명히 어떤 이런 희생이 나오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개선 없이는 계속해서 반복된 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측될 수가 있죠. 예, 이번에 이 80대 노인이 들고 있던 거는 이제 이번에는 백팩은 아니었고요. 쇼핑백이라고는 합니다만 뭐 어떤 가방을 들든 노인들에게는 그게 뭐 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편히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젊은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약간 큰 가방 같은 걸 크로스백으로 많이 들잖아요, 옆으로. 근데 그게 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몸을 움직여서 뺀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팽팽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 백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메트로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 인력 감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인력 감축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안전 인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스크린 도어가 과연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개인적 안전을 다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는 보장은 하되 그러나 사실상 어떤 특정 신체 능력이나 아니면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런 보호대가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럼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령화 사회가 앞으로 더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이 안전 문제 또 대중교통의 문제는 이제 사회가 함께 눈뜨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자, 이분 어르신들 지하철 뭐 무료니까 많이들 타고 다니신 거고 1호선 특히 뭐 온천 가신다고 많이 타고 가는 게 1호선입니다. 1호선 많이 탑니다.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은 많이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열차와 그 열차 사이 그 승강장 사이에 그 공간도 1호선은 넓은 쪽도 많아요. 거기에 잘못하면 그렇죠. 발 빠지는 곳도 많거든요. 네. 이런 것까지 좀 점검을 해서 우리 부모님이 타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타시는 차량입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